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It's 조교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8월 힘차게 시작했던 떴다 여의도 일타 강사 시즌2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세모시를 향한 열띤 토론으로 채워준, 세모시를 항상 열띤 토론으로 채워준 두 청년 조교, 청년의 미래를 향한 진심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두 조교님이 생각할 때 청년을 위해서 자당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백지원 조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원활해 보이지만 우리 당에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이라는 라벨을 세대를 틀 안에 가두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으로서 동등하게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소 미숙한 세대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많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실력이 없으면서 나이만 많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 정립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좌파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인재를 양성한다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너네 당이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말을 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주요 당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가치를 위한 집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보수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정립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의 기강도 다소 확립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당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본인의 가치와 이념을 숨기고 속이면서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선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각각의 이념과 가치에 솔직하게 당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치 투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한진희 조교님? 네, 뭐 일단은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그 과거에는 사실 되게 단기적인 사업과 어떤 과제들만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시스템의 그 한계에서 사실 2019년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청년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것을 당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청년 정치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이런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 정치의 저변을 넓히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에 이르러서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청년 추천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을 이제 제도권으로 안착을 시키는데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꼭 일단 특정 정당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청년의 관점에서 어떤 정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 유권자의 비율이 약 한 3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22대 국회에서 청년 나이대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전체의 4.7%, 그러니까 고작 14명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과소대표되고 있는 상황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이제 국회의원과 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평균적인 나이대가 5, 60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은 이를 대표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 전세 사기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또는 그밖에 여러 학자금 대출 등의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 시스템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같은 당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다른 타당의 정치인들과도 만났을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공통된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알리고 이것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펼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청년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일정 비율 인원을 또 계속 의무적으로 좀 참여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공당들이 공통된 어떤 이런 과제로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대당이 청년을 위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메타 언어 배웠으니까 메타 언어로 한진희 조교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청년 정치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의 어떤 대표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비중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어떤 대표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청년 정치인 양성 시스템들을 잘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당내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이들의 어떤 당내에서의 철학과 비전을 끊임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도 역시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청년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뭐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그 함께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사실 그저 청년 정치인들의 머릿수만 채우고자 하는 토크니즘적인 측면에 좀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청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할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좀 실정이죠. 뭐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들의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정치의 어떤 대표성과 투표권의 어떤 행사면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들이 정치적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청년 정치인의 비율을 15% 이상 끌어올려야만 사실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정책이 안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뭐 책임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실효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백주근님. 네, 이게 뭐 이거는 당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당을 좀 더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당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국회에 공천을 해서 가치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당이 논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첩당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을 공천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아빠 찬스나 골프 접대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당시에 비대위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공천되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결국에 취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정치를 하고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2030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는 사람 아들, 딸 챙기는 식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재들에게 길을 터주시고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당이 지금 합심해야 되고 특히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저는 좀 바뀌어야 하는 지점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어차피 우리가 내도 낸 만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내 노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그저 표가 되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일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당도 함께 협의를 했다라는 명목으로 일단 안이 통과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숫자 몇 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초기부터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구조 개혁이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폐지까지 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거는 세대별로 이기주의가 작동을 한 것인데 사실 저는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2030을 어린아이들처럼 비추면서 배제시키고 개헌 논의에 있어서 80대가 주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개헌 정국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우리 정치권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 두 분 앞으로 우리 정치 새싹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우리 백조근님부터 한번 포부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새싹이라기에는 4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기회의 사다리를 복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교육의 문제에서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기회의 사다리가 복구가 되면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지역별로 주요 산업을 회복시키고 특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 유력 산업인 원자력 산업, 또한 이제 조선업, 중공업 같은 방산업 같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산업 체계들이 망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산업들을 반드시 부활시키고 싶고요. 또 지역별로 요즘에는 지방 분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인가라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도 펼쳐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정체성은 우파적인 가치의 실현에 있습니다.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보수가 아닌 사람들 참 많은데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지난 몇 달간 표현해 주었던 그런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대가 원하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꿋꿋하게 옳은 목소리 내겠다. 그리고 한국의 대처나 멜로니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집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난에 치여 뭔가 이 학비를 내기가 어려워서 여러모로 좀 독학을 통해 14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법 공부를 하다가 내려놓고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제가 가진 큰 목표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열등감 따위에 쉽사리 좀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리는 사회가 아니라 선진국에 걸맞은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자존, 청년의 자존, 장애인의 자존, 그리고 비수도권의 자존이 지켜지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 마음 변치 않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신이 되기 위해서 보이건 보이지 않는 곳이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주 씨를 대표로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주 얘기 안 했잖아.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먼저가 아니었는데. 아니, 대표야. 성주 씨가 제가 대표 선물 요정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시즌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네. 세 분 덕분에 제가 여의도 일타강사에서 2년을 있었거든요. 네. 제가 2살 먹을 박힌돌. 동안, 2살 먹는 동안 많이 성장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시청자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우리 사실 컨셉이 아니라 진짜 정알못이잖아요. 맞아요. 정알못이었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저희 같은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그런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회를 함께 해주신 임유정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 회에 걸맞는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강의였습니다.